늘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유년 빨간 닭띠에 우리 이준의 기센 부동산 특집 방송 잘 참고하셔갖고요. 뭐 사실 분들, 실수요자들, 투자하실 분들 좋은 가이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2017년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떨 것인가에 대한 네 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작년에 사실은 물가가 한 1.1% 남짓 정도 올랐는데 전국적인 집값은 1% 약간 넘게 상승한 것으로 뭐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또 집계를 어떻게 따라서 답이 다릅니다만,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못할 것으로 본다면 1%의 성장이 아니라면 이거는 남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대개 마이너스 1%대의 가격의 어떤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 해서 전국적으로 평균은 그렇지만서도 뭐 모든 시장이 예컨대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침체된다기보다는 시장이 상당히 파편화되고 또 양극화되는 뭐 이런 이제 그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뭐 수도권 같은 데는 뭐 보합세 내지는 약간 1%대 혹은 뭐 그 이상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만화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그렇게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매매가 이제 약간 둔화되면 또 함께 전세도 가격도 약간 둔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세는 원래 보합세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명래 교수께서는 뭐 우리가 표출화된 악재죠. 대출금리로 인한 뭐 가계부채까지 포함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거시경제에 뭐 미국에 이상한다 그런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측을 불가능할 만큼 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지금 세계 넘버 1, 2, G2 간에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끼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든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을 것 같다. 그다음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하지만 양극화에 따라서 다는 아니고 일부 시장이 조금 편차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대답해 주실 분은 우리 두 박사님이신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 우리 국내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다가 아마 2014년, 2015년, 16년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던 해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사실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 정부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선제 대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이제 8.25 대책, 그다음에 이제 11.3 대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대책의 영향이 지금 또 2017년에 들어와서도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반기에는 상당히 그에 따른 어떤 약세 기조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2015년, 16년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그 많이 공급했던 물량들이 뭐 대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 이제 다 출시될 것으로 이제 입주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도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많은 것이 확인해지는 그런 양상이라서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앞에서 우리 조명래 교수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서울 전체가 아니라 강북과 강남이 서로 온도 차를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대책에 따른 상당히 약세 기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강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직도 심리적인 위축 상태가 지속이 돼서 거래량은 아직 크게 되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강보합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어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 시장을 전망할 때 전반적으로 다 무조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마다 좀 차이를 좀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 뭐 점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외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사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돼 가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사실은 전국이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고 맞습니다. 아마 곧 이어서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출범하게 될 정부가 어떤 기조로 갈 것이냐가 사실은 향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주택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짐작으로는 현재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주도적인 어떤 그 정치권에 있어서 많은 지지를 받는 쪽에서 보면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국회 입법 활동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거래 심리나 이런 데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017년도, 18년도로 좀 쉬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만 지나치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또 혹은 위축된 그러한 심리 상태로 가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한 해 이런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께서는 이제 하반기까지 약세 기조가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먼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양극화가 좀 심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대선 이후 전국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잡아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은 우리 이재문 소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14년 이후에 한 3년 동안 부동산 랠리가 되면서 공급 과잉이다 아니면 거품이 조성됐다라는 그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에 비례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7년 들어서 국내적으로 본다라면 아마 어떤 그런 가계부채의 어떤 급증, 그 다음에 일단 공급량에 따르는 주택 매매 거래에 따르는 어떤 증가가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필요로 하는 그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스로 우리가 시장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 구조조정을 한다라면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내외적으로 사실 좀 악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섣불리 2017년이 어떻다라고 사실 지금 예측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일 필요한 건 이제 2016년에 어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어떤 거품 형성을 억눌리기 위해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그 다음에 11선 대책으로 인해서 어쨌든 2015년보다 2016년이 주택 거래량이 한 11.8%가 감소한 걸로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17년에는 11.8%보다도 더 거래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비관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불안 요인이 상당히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트럼프 정부 출범하자마자 TPP 취소, 그 다음에 어떤 미 우선주의에 따른 어떤 리쇼어링으로 인한 어떤 대외적인 보호무역의 강화는 결국에 글로벌 성장에 큰 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1월부터 지금 경제성장률 2.8%에서 2.5%로 조정하는 어떠한 이런 부분이 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 그 다음에 정치가 대선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그게 이 정치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과연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어떠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스럽고요. 이렇다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2017년 이후에 3월에 예정돼 있는 브렉시트에 따른 어떠한 이것이 이제 하드 브렉시트로 가게 되고 3월 이후에 유럽 EU 쪽의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포퓰리즘의 그것은 EU 경제 안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르는 어떤 기존 질서의 파괴, 그다음에 미중 간의 그 환율 전쟁에 어떤 따른 우리 소규모 개방 경제에 불과한 이 한국의 어떤 수출 시장의 어떤 이런 불안정성들이 상호작용에 어울려서 이제 우리 심리를 상당히 지금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항상 그 저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지선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2017년 상반기에는 거래량은 상당폭 줄어들겠지만 가격에서는 이제 횡보 정도가 유지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부 정책이 세팅되는 1월서부터 6월 상반기에 그 영향, 그 다음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우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낙차를 보일 건지 아니면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지에 따르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문 소장께서는 2017년 주택시장 감소세를 예측했고 또 그 대외 변수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인데 그게 경착륙이나 일종의 연착륙이나 이제 요 차이냐시죠. 일종의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 재밌습니다. 이제 세 분의 전문가인데 현재까지 3인 3색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곽창석 대표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이 부동산이나 주택의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보다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7, 8년간 이렇게 보면은 지방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2008년 이후에 약세를 보였고요. 이제 2014년 이후에 좀 회복이 약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그 지방의 상승장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수도권이 저는 당분간은 상승장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4년, 15년을 보면은 거의 전세가가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는 또 밀어 올리는 장이었다고 본다면 작년 16년 이후에는 전세가는 안정을 보이지만은 이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뭐 전국도 불안하고 또 뭐 입주 대란, 과잉 공급 문제라든가 부동산 규제 이런 악재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정부의 스탠스가 이렇게 계속 규제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토지 가격이라든가 분양 가격과 같은 시장 선도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 외환위기 이후에 99년, 2000년도에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가 2001년도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뛰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이 외곽 지역 중심으로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다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도심지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 가격들을 얼마나 잘 정부에서 통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만약에 강한 통제를 한다면은 뭐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느슨한 통제를 하면은 2000년대 초와 같은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 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뭐 전국적으로는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작년보다 약간 강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올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갈 거냐는 이슈도 있지만은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동산 펀드, 특히 요즘 P2P 같은 이런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시장이 어느 정도는 호황장을 지속했기 때문에 뭐 아파텔이라든가 주상복합 같은 이런 주거 대체형 상품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그동안 한 7, 8년간 중대형 아파트가 침체했었는데 이제 중대형 중공업 악성 미분양들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다소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토지 보상금들이 여러 곳에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4인 4색이었습니다. 우리 곽창석 소장께서는 부동산 악재가 다 오픈돼 있으니까 이제는 곰쳐져 있고 어떻게 될까 걱정할 때 이게 리스키한 부분이지만 이게 오픈이 된 다음에는 좋아질 일만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대체 상품 디테일까지 주셨는데요. 아파트에는 주상복합 등 주거 대체 상품, 1인 가구의 증가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은 많죠. 그 다음에 중대형 아파트 시장 회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